반갑습니다.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 회복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올 8월 30일 날 대법원의 판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원상 회복 내용과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임대차 계약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월세 지급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물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그리고 월세 증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원상 회복 청구권이죠. 이 원상 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이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보면은 임대주택 사용 수익권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임 월세 감액 청구권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감액 청구권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조금 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및 부속물 철거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 및 유익비 상한 청구권도 또한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또 매도인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상회복 청구권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하고 상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임대할 당시의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654조와 615조 이내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상 회복 청구권과 관련되는 민법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에서도 몇 조항이 열거가 됐었죠. 자, 먼저 617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조는 차주의 사용 수익권에 관해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조항은 615조이네요. 615조는 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자, 또 관련되는 조항이 또 617조이네요. 617조는 손해배상 비용 상한 청구의 기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해서 사용 수입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더불어서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한 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654조입니다. 준용 규정입니다. 위에 있는 610조 그리고 615조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한다라는 준용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5월 8월 30일 대부분 판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8월 30일 있었던 대부분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임차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임차인의 주장입니다. 임차인은 어떤 주장이냐 하면 이 상가 건물은 전 임차인이 커피 프랜차이즈 운영을 했고요. 시설물도 전 임차인이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현 임차인이 영업을 양수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는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 회복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철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죠?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보증금으로 시설물을 철거를 한 거예요. 철거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임차인의 주장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뭐냐 그러면은요. 나는 필요상한 청구권도 포기하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본 시설을 철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대출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내가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해라는 것이 임차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판결은 뭐냐 그러냐 그러면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여기 볼게요.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놨습니다.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현 임차인한테 민법 제 654조 그리고 615조에 근거를 하여서 또 그리게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현 임차인은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했네요. 자, 그리고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에서 이 시설물 철거 비용을 공제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패소한 임차인은 이 비용까지 부담해라고 한 것이 대법원의 판례 내용인 것입니다. 판례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시설물에 대한 원상 회복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현 임차인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한테 시설물을 양수받아서 영업을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판결이 이렇게 났네요. 원래는요, 현 임차인이 이 일을 진행한 것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 8월 30일 날 대법원 판례까지 왔네요. 마음고생 또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봤듯이 8월 30일 대법원의 판례를 미뤄본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 회복 특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여러 번 인지할 수 있었죠. 자, 앞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보면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그리고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할 내용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앞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약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회복 특약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결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므로 한번 볼게요. 정리가 되었네요, 내용이.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특약으로 꼭 약정한다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서로 다툴 일은 결코 없겠죠, 그죠? 특약으로 서로 약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정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행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다툼이 없겠죠. 계약서에 그 특약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이렇게 또 다투는 일도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판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상회복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이 내용과 관련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